안경사 공부방 벅쌤TV의 오늘 수업은 안경사들을 위한 공부 중에서 우세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세한은 영어로 도미넌트 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냥 우세한 또는 또 뭐 우위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흔하게 좀 더 부르는 또 책에 또 많이 나와 있는 우세한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세한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너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물어볼 때가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가 있듯이 우리 눈에도 더 많이 또는 더 주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눈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우세한 또는 우위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 너무나도 쉽고 검사하기가 편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제 임상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잊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초심을 잘 기억하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우세한이라는 것은 1903년에 로젠바하라고 하는 독일 분이 처음 주장을 했죠. 처음 주장을 하고 검사법을 처음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검사법 중에 하나가 로젠바하법을 알고 있죠. 뭐 바하법 또는 뭐 바흐법이라고 알고 있는 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검사하는 그 방법을 만드신 분, 주장하신 분이 되겠고요. 두 눈 가운데 공간 지각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눈을 우세한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제 영어로 했으니 거니까 도미넌트 아이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공간 지각을 한단 말은 우리가 사물을 보기도 해야 되고 감각적인 것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두 눈 중에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을 우리가 우세한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눈 중에 쉽게 억제되지 않는 눈을 우리가 우세한이라고 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억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일상생활에서 또는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를 하다가 두 눈의 시력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인데 보통 안경을 쓰지 않는다. 나은 상태로 다니는데 뭐 오른쪽 눈은 시력이 한 0.9 정도 나오고 왼쪽 눈은 시력이 뭐 0.7에서 0.8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1.0이 아닐 거니까 멀리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흐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시력 검사를 했는데 큰 불편이 없다. 큰 불편이 없고 양한 시력 검사를 했더니 0.9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 피검자의 우세한을 검사해 보면 대부분 오른쪽 눈일 가능성이 크죠. 왜? 오른쪽 눈이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른쪽 눈의 시력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오른쪽 눈의 시력만 가지고 이분은 버티고 있는 거죠. 왼쪽 눈은 계속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른쪽 눈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판단하게 생활하게 된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시력 검사하기 전 예비 검사 과정에 우세한 검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과정 중에 하라는 게 아니고 예비 검사, 시력 검사, 골자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 검사를 했을 때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우세한을 잘 보이고 좀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고 끝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쓰려면 우세한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검사하지 못해가지고 검사 도중에 우세한 검사하자면서 다시 검사를 역으로 갔다가 검사를 끊고 다시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세한 검사는 예비 과정에서 추천하는 거고요. 예비 과정에서 추천한다는 말은 그만큼 검사가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큰 장비나 이런 오랜 시간이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비 과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세한의 종류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가고시 공부할 때는 보통 한 가지로 그냥 우세한이라고 해서 끝내지만 이제 임상에서는 양안시를 하거나 뭐 처방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자세한 부분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을 결정할 때에 우세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적인 부분에서의 우세한, 그리고 운동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우세한이 있는데, 방향성 우세한을 우리가 경쟁 우위의 우세한이라고 합니다. 경쟁에서의 이겨낸 우세한이라고 하는데, 양안시 생활을 하면서 표적을 잡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세한이라고 하죠. 표적을 잡는데 우리 사물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물을 먼저 보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우세한, 방향성 우세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성은, 감각이란 말은 타고난다, 뭐 느낀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시력의 우위에 우세한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시야투쟁에서의 우세한을 얘기하죠. 똑같이 판단했을 때도 조금 더 잘 보이는 눈일 가능성이 크고, 동등한 격자 무늬 또는 바둑판 무늬를 봤을 때 뇌로 출력되는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는 우세한 쪽 부분이 조금 더 무늬가 많이 살아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시야투쟁에서의 우세한, 그리고 감각성 우세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성 우세한이 있습니다. 운동성 우세한. 자, 운동성 우세한 같은 경우는 시각의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 폭주 근점 측정할 때의 우세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폭주 근점을 측정해서 보통 우리는 비검자가 복시라고 응답할 때 사물이 분리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기다리기 전에, 응답하기 전에 한쪽 눈이 안구 운동, 모이는 내전하는 안구 운동을 포기하고 운동을 멈추거나, 또는 그 상태에서 나의 힘을 다 썼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돌아가 버리는 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포기하는 순간에서부터는 양안시가 아닌 단안시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는 눈은 비우세한, 계속 끝까지 보고 있는 눈은 우세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통 나뉘고요. 각각의 검사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향성 우세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젠바흐법, 또는 이거를 카드 형태로 시표 형태로 쓰게 되는 원형 구멍 카드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차이가 없죠.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래 그린 것 같이 손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시표로 하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손을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 또는 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모두 오픈된 상태에서, 개방한 상태에서 이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삼각형이나 동그라미로 만든 그 가운데 주시시표를 그 손 가운데 위치하게 만들어 놓고 사물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선 양안을 다 뜨고 있는 거니까 잘 보일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왼쪽 눈을 한번 뜨고 오른쪽 눈을 감고, 반대는 오른쪽 눈을 뜨고 왼쪽 눈을 감고, 이렇게 했을 때 시표가 보이는, 그러니까 제일 왼쪽 지금 양안을 뜨고 있을 때와 같이 보이는 상태일 때,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상태일 때 뜨고 있는 눈, 요 개방한 눈을 우리가 얘 우세한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물이 보일 때 뜨고 있는 눈을 우세한이라고 하고요. 혹여나 지금 그림같이 둘 다 보이지만 왼쪽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반만 보이고 오른쪽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전체 다 보인다고 하게 되면, 이동량이 적은 곳, 좀 덜 이동돼서 보이는 곳을 우리가 우세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세한의 강도에 따라서 양안의 차이 값에 따라서
확실히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중간하게 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도 차이도 우리가 나중에는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각성 우세한. 아까 시력에서의 우위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시력적으로 관련된 거다 보니까 시력 검사와 시력적인 부분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데, 자, 완전 교정 후에 장용 안경 착용 또는 완전 교정 후나 장용 안경을 착용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디옵터를 자완에 번갈아 장입을 해서 양안 중 더 흐리게 느껴지는 쪽, 덜 흐리게가 아니고 더 흐리게 느껴지는 쪽을 확인하고, 더 흐리게 느끼는 쪽 눈을 우리가 보통 우세한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왜냐? 덜 흐린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양안 교정을 맞출 때 우리는 양안시 상태에서 맞춘다고 하지만 결국 우세한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제 의도치 않다 하더라도 그랬는데 양안의 시력이 동시에 떨어졌을 때 우세한은 시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세한 시력의 주 반응을 의존하고 살았는데 우세한이 덜 보이면 확실히 덜 보인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력이 확연하게 변화되는 쪽을 우리가 우세한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를 검안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도근시나 고도난시 또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주로 하다가 난시 없는 콘택트 렌즈를 쓰다가 안경으로 바뀌는, 또는 난시는 콘택트 렌즈 쓰다가 안경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고도근시, 고도난시 이런 분들은 교정 시력이 배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정 시력이 1.0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우세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세한이 시력적인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기 잘 써야 되는 쪽이 감각성 우세한까지도 좀 더 구분할 수 있으면, 검사자 스스로의 실력이 되면 이런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판단해 주게 되면 훨씬 퀄리티 있는 검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고객은 착용했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성 우세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얘는 MPC라고 부르죠. 폭주 근점 검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천천히 코 쪽으로 주시봉을 당기면서 두 눈이 모아짐을 확인하고요. 이걸 이제 폭주라고 하죠. 폭주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두 눈이 더 이상 모음이 어려워지면 한쪽 눈이 이탈 또는 정지, 밖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눈도 있고요. 그나마 정지는 하지만 안으로 모이진 않지만 정지해놓고 그나마 거기서 버티는 눈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탈되거나 정지가 된다면 검사를 종료하셔야 되고요. 이 지점이 복시 지점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시 지점과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쪽 눈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단안으로는 복시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눈의 가정이라면 그러니까 더 이상 복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검사를 멈추셔야 되고요. 이때 이탈하지 않은 쪽, 정상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쪽 눈을 우리가 우세한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탈하지 않고 잘 보고 있는 눈을 우리는 우세한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끝까지 억제되지 않고 버틴다라는 뜻이 되니까 거기가 우세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표를 갖다 놓고 보는 거죠. 갖다 놓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눈 앞으로 당기면서 정면에서 볼 때 눈이 모이는지, 복시 대답이 들리는지, 안구 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밖으로 포기하고 나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성 우세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물게 되면 우선 콘택트 렌즈에서 노안 교정을 할 때 단안시 처방을 할 수 있죠.
다난시란 말은 모노비전이라는 뜻이니까 양한시는 마이노비전이고요. 마이노큘러비전이고 다난시 모노비전인데 한쪽 눈씩 보겠다라는 겁니다. 한쪽 눈씩 각각 보겠다. 모노비전, 모노큘러비전 뭐 이런 식으로 못하네요. 잘못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얘는 우세한에는 원거리를 보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시력이 잘 나오는 쪽은 멀리를 보게 해줘야지. 멀리를 깨끗하게 보게 해주면 우리는 선명하게 잘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우세한에는 원리를 좀 흐리지만 어차피 우세한 쪽이 정보가 받아들여질 거니까 비우세한은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대신 근거리 시력을 교정해 줌으로 인해서 멀리 볼 때는 우세한을 사용하고 가까이 볼 때는 비우세한 시력을 보지만 비우세한은 근시 입장에서는 약간 시력이 먼 거리 시력이 조금 덜 교정된 상태니까 가까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비우세한에는 근거리 교정을 하고 멀리는 원거리 교정을 하는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근시성 노안한테는 좀 좋아요. 근시성 노안한테는 원시는 멀리나 가까이 볼 때 전부 다 조절력을 다 사용해야 되지만 근시는 가까이 볼 때 안경을 안 써도 얼만큼 보이는 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력을 조금 낮게 비우세한에는 좀 근거리 시력으로 좀 낮게 처방을 한다고 했을 때 멀리 보는 걸 좀 낮게 처방한다고 했을 때 불편함을 다른 비정시보다는 좀 덜 느낄 수 있어서 근시성 노안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얘는 입체시나 등등의 문제, 대비감도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저하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하나의 방법 중에는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안 조절 균형 검사, 우리가 다난 시력 검사를 끝내고 나서 양안 시력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조절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우세한이 조금 더 잘 보이는 상황일 때 그냥 검사를 끝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물론 너무 차이 날 때 끝내면 안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양안 조절 균형 검사할 때 이렇게 하죠. 잘 보이는 눈에 S 플러스 0.25 디옵터를 추가해 주죠. 이게 그러니까 근시가 되니까 그냥 낮춘다라고 이제 외우기도 하는데 S 플러스 0.25를 추가했더니 추가하기 전에는 오른쪽이 선명해서 얘를 추가했더니 이번에는 왼쪽이 잘 보여.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일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과 왼쪽 중에 우세한인 쪽을 좀 더 잘 보이는 상황일 때 검사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우세한 정보가 좀 더 크게 들어오면서 균형이 맞아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즘 처방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보통 양안 균등 처방을 기본으로 하지만 양안 동일하게 반반 나눠 처방하는 걸 균등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한쪽에 집중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비우세한에다가 프리즘을 풀로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우세한에 처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세한 쪽은 시력을 담당해야 되는 쪽 생각하기 때문에 시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세한은 시력을 담당하고 비우세한에다가 프리즘 적용을 해가지고 두 눈이 제대로 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능력치 향상할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써먹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만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 강국인 효자 종목인 양궁 같은 경우에는 양궁, 사격 이런 등등의 조준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준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임에서는 확실히 우세한으로 보는 게 집중해서 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상의 정확도 틀어짐도 덜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정확하게 우세한을 알고 우세한을 또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훈련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원경사라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의 이제 PBA라는 프로 당구 세계가 이제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오픈 개설이 되었고 리그가 이제 오픈이 되었고 외국에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당구를 치다 보면 또는 포켓볼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한 두께를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께라는 게 공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지만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두께를 맞춰서 쳤다고 했는데 실제 공을 쳐보면 공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볼 때는 양알을 다 뜨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세한만 뜨고 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안 다 뜬다고 하더라도 초점을 맞출 때 우세한 정보에 가깝게 자세를 맞춰줘서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조금 더 주시시 차량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정확도가 높은 집중력을 그러니까 두께를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당구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프로 선수급에서는 이런 훈련도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혹시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누가 물어봤을 때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세한의 기본적인 내용, 검사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엄청 디테일하게 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남기게 되면 자, 우세한 검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검사도 아니고요. 검사 방법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경사들의 기본 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는 AR 찍고 시력 검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 검사, 우세한 검사 정도는 이것부터라도 하나하나 키워나갈 수 있으면 안경원을 방문해주는 고객들이 이제 그 안경사들의 검사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애들 전문가들 잘하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기본 검사를 쌓아가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나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세한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안경사는 시각보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언제나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사 공부도 언제나 옥쌤TV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